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준비하는 주식 시황,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정말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도체 핵심 수혜주 베스트 3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주 이제 7월 24일 금요일도 삼성전자는 장중에 무려 거의 9%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주는 어쨌든 이 단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요한 거는 하락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제가 반도체를 다음 주부터 모아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모으라는 게 아니라 결국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수급이 붙어야 되고 그 수급이 붙으려면 호재라는 게 발생을 해야 돼요.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수급이 붙는 거고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반도체 호재 엄청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트로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 주간 봐야 되는 반도체 이슈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AI 회의론과 1375조의 동맹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고요. 지금 갈림길에 선 K반도체. 자, 반도체 과연 지금 사는 게 올바른지, 그리고 도대체 왜 자꾸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7월 24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7천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또 하나 주말간 이슈를 보게 되면 역대급 한미 반도체 동맹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되는 7월 마지막 주 집중해야 될 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월 24일에는 결국 7천선이 무너졌고 우리 증시는 5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4만 9,500원의 종가를 보여줬고 하이닉스도 200만 원이 깨지면서 175만 9천 원에 이렇게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왜 그런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회의론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글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그동안 AI에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 이거를 언제 회수를 할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동에 대한 이 지정학 리스크죠. 지금 국제 유가가 결국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에 지속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일단 정지를 했지만 앞으로 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사실 불안한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 게 바로 이 CXMT 상장. 이게 중국의 메모리 업체인데 이제 이쪽에서 상장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가 최고라고 많이 자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많이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동안 증시 많이 움직였죠. 큰 손들이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중국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반도체가 좀 하락하는 이유였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현재
오늘을 기준으로 일요일은 오늘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AI 산업이 만들어지려면 전 세계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내가 저점에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할 건지를 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호재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했죠. 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9,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75조 원의 이제 동맹 발표가 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삼성전자는 이제 이 브로드컴과 5년간 약 2천억 달러.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패키징 전방. 우리가 보통 브로드컴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문형 반도체를 이야기하죠. AI 반도체에서 조금 단가를 낮춘. 하지만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 놓는 게 이제 그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함이에요. 다른 기업들 전반적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다시 5천억 달러의 규모가 이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5기가와트급의 GPU 200만 장, 그 부분도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네이버나 현대차,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호재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모아가신다면 8월에 정말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를 뜨겁게 해줄 종목들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반도체도 관련도 드리겠지만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 시작하는 한 주 조금 더 이 풍요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브로드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자, 일단 5년간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조 원. 이 삼성전자의 장점이 여러분, 이 파운드리 사업이거든요. 이 파운드리 사업은 사실 브로드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AMD 그리고 퀄컴이랑도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더 큰 사업이 될 거고, 그래서 협력의 이 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하고 7세대 거기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2나노급 이하의 첨단 공정, 그래서 브로드컵 AI 칩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첨단 패키징, 공정 과정까지 함께 진행을 하겠다 이야기가 되는 거고, 보시게 되면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캠퍼스, 그리고 이제 구글의 TPU 빅테크, 이제 이 ASIC가 주문형 생태계를 직접 편입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엔비디아하고 총 이제 5천억 달러, 약 724조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AI 데이터 센터로 그동안 좀 저점을 유지했던 뭐 광통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 핵심은 뭐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AI 쪽은 앞으로 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네이버나 그리고 뭐 현대차그룹이나 지금 우리 엔트로피 같은 경우도 SK텔레콤, 네이버 그리고 삼성하고도 같이 지금 이 협력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한국은 AI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뭐 흐름들이나 수급들은, 매출적인 부분들은 계속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신기록을 세울 수밖에 없을 거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아직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부분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되는 부분이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적 발표가 나오면 차익 실현이 한번 쏟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 차익 실현이 쏟아지냐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과연 다음을 더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우려감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 2분기든 3분기든 그리고 4분기든 지금 다 역대급 실적 발표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반기가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 고대역폭 메모리의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수익 구조가 좋지만, 말 그대로 완성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반도체 쪽이 6이라고 보면 되고, 완성 쪽이 한 4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도 반도체 우위. 그리고 이제 AI 서밋에 대한 이 실제 수주로 가는 거. 결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적이 있어야, 수주가 있어야 실적이 있는 거고, 그 실적이 있으면 수급이 붙는 거고, 수급이 붙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 유가에 대한 부분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중국 CXMT 상장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본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지가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를 좀 알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일부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반등 조건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삼성의 이 파운드리, 브로드컴. 지금 뭐 이재용 회장도 세물턴 만나서 오픈AI 본사에서 같이 회동했었고, 뭐 AI 혁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뭐 브로드컴도 그렇지만 오픈AI도 그렇고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이 가진 장점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퀄컴이나 AMD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 7월 말 이제 8월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주문형 반도체 쪽 이쪽에 더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서 주문형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 제가 총 3종목을 뽑았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가온 칩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조정 장세가 잘 만들어졌죠. 아무래도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저점 위치에 정확하게 잘 내려와 있습니다. 가격도 저점 잘 지켜내고 있고. 자, 그런데 왜 제가 코스닥을 이야기하느냐? 왜 그동안에 코스닥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환율 볼까요? 환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의 가치가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5월, 6월을 독주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때는 고환율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이 AI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가의 가치는 소멸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뭘 봐야 돼요? 한국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없이는 안 되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만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같이 이끌어 나가는 중소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숨은 진주들, 너무 좋은 기업들인데 저평가된 기업들이 이제는 남아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정부가 밀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이제 이 코스닥 승강제죠. 즉, 좀 산업적인 이슈, 그리고 좀 매출적인 부분이나 미래성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프리미엄 등급을 매겨가지고, 프리미엄 등급들은 외국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게 되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거래대금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30조, 26조, 반토막 났죠. 막 50조, 60조 나오다가.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없어요. 그럼 결국 돈들은 어디로 움직이느냐?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도체 장세는 끝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이제는 주문형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뽑은 첫 번째 종목은 가온치스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좀 저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추세를 보게 되면 장기 평선이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코스닥 자체가 전체적인 침체 구간에 와 있죠. 그리고 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하루 이틀만 보유해서 수익 내세요 이게 아니라 저점에서 모을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주문형 반도체 이슈가 있고, 이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어요. 대장의 흐름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거래대금이 크진 않았지만. 다만, 이제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 모습이고, 자, 보시게 되면 주가도 이렇게 한번 과거에 좀 박스권을 걸었던 저점 구간에 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좋고,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이렇게 한 번씩
깊은 조정이 만들어졌던 구간에서 여기는 이제 조정이 많이 만들어진 구간이고 여기는 조정 위에서 주가가 상승했던 이 흐름의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평균적으로 현재는 이때는 여기가 고점이었지만 그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만들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눌림목 구간은 우리가 약 26,000원 부근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에이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상장주 세미파이브를 넣습니다. 일단은 그 디자인 하우스에 관련해 가지고 이 준영 반도체 쪽에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보통 이런 시기에는 또 신규 상장주 기업들이 정말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세 번째 후순위에 넣었지만 당장 사라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2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왜? 지금 거래가 아예 없죠. 거래가 이렇게 현저하게 없을 때는 여러분 건들면 안 돼요. 왜? 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급 주체가 확실하게 매집이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주식을 사도 늦지 않아요. 꼭 떨어지는 걸 자꾸 사서 받으려다가 큰 손실을 보거든요. 왜? 주식은 결국 누군가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실적이든 수주든 무언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세미파이브를 관심 종목으로 드렸지만 세 번째 종목으로 뽑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플러스 알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죠? 미 중부사령부에 탄약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미사일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포탄 제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러브콜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진다면 그때는 뭐 더 큰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이제 이 포탄 제조 관련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일단 풍산이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분 움직이는 모습이 뭐냐면 미국의 그 이슈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는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풍산을 1순위로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풍산을 지금 M&A 하려는 기업이 뭡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래서 얘가 이제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마성이 가장 강한 기업으로는 퍼스텍입니다. 과거 뭐 드론 이슈도 있지만 포탄 제조 관련해서는 항상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퍼스텍까지. 하지만 여기서 1순위를 뽑자면 풍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수급이 붙었을 때 매수를 해야 빠르게 수익이 납니다. 자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좀 준비된 종목들 수급이 임박한 종목들을 한 번씩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이번에 공부방 제가 7월 22일 날 지난 수요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현대임스를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 12,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자고 했고 30% 이상이 되면 분할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현대임스 보시게 되면 추천드린 날짜가 요 날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요 날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지금 2거래일 연속 14% 그리고 21% 넘으면서 30%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할 매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임스는 총 청산이 됐고 오늘 이야기한 종목들 다시 한번 제2의 현대임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월요일부터 여러분께 조금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야기 듣고 공감되시고 그리고 나도 한번 이렇게 좀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좀 추천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링크는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전부 가능하고 요거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지 나옵니다. 거기서 수혜주 받기 클릭하시고 수혜주 받으실 여러분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요 설문지가 저한테 도착을 하면 제가 확인하고 종목이 준비되면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